친한 언니의 남편이 매일 밤 저를 껴안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42세 이혼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글로 털어놓는 게 부끄럽지만 누군가에게 제 고민을 말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어요. 사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일은 말 그대로 복잡하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수연이라는 친한 언니가 있어요. 언니는 10살 많은 형부 교연 씨와 결혼한 사이였죠. 둘은 아이는 없지만 20년 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듯 했어요. 저도 자주 놀러가며 교연 씨에겐 형부님 하며 친하게 지냈죠.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혼자 TV를 보고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이지만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늘 이랬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형부님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형부님이 왜? 보통은 수연 언니가 연락하지 형부가 직접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 씨, 저 교연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가라앉고 떨리고 지쳐 있었습니다. 형부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집 근처 카페 있죠? 거기서 30분 후에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무슨 일이지? 언니한테 무슨 일 생긴 건가?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겉옷을 걸치고 황급히 집을 나섰어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리는 주말을 맞이한 사람들로 붐볐죠.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교연 씨가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왔어요.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앞에 앉자 그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테이블 위 커피잔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형부님 무슨 일이세요? 언니는 괜찮아요? 그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이가 바람 피우고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네. 1년째래요. 회사 후배랑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쥔 손등에 핏줄이 푸르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연 언니가 바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 언니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바람, 불륜, 그런 단어와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결혼 20년 동안 한결같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저에게도 늘 말했죠. 지은아, 결혼은 신뢰야. 서로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해. 그 언니가 바람을 피우다니.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보여드릴게요. 스크린샷이었습니다. 문자 대화 내용이었죠. 저는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노골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언니가 보낸 문자들, 받은 문자들. 사진도 있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찍은 듯한 사진. 얼굴은 안 나왔지만 언니가 맞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팔찌. 제가 선물했던 커플 팔찌가 손목에 채워져 있었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짜였구나. 그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주 전에 우연히 봤어요. 수연이 핸드폰에 알림이 떠서. 교연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친한 동료겠지 했죠. 근데 문자를 더 보니까 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1년이래요. 1년 동안 속았어요. 출장 간다고 회식 있다고 친구 만난다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이 사람이 우는 건가? 교연 씨는 늘 강인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타입이었죠. 그런 사람이 지금 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형부님,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그냥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서.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지은 씨는 그때 어땠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년 전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저도 같은 고통을 겪었으니까요. 3년 전 저는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왔다가 침대에서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지금도 그날의 충격이 생생합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지옥 같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울었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제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교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지금 제가 딱 그래요. 그가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얼굴을 묻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한텐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수없이 했었거든요. 나한텐 뭐가 부족했을까? 왜 나를 배신한 걸까?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근처 강변을 걸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교연 씨는 20년 결혼 생활을 털어놨어요. 처음엔 행복했던 것들, 점점 멀어지던 마음들, 권태기였던 순간들. 요즘 수연이가 자꾸 야근한다고 했어요. 주말에도 회사 간다고 했고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설마 했죠.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변화, 의심, 그리고 배신. 저도 그랬어요. 늦게 들어온다고, 술 냄새 난다고, 핸드폰 보면서 웃는다고. 다 눈치챘으면서 모른 척 했어요.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 그래서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강물이 어둠 속에서 출렁거렸습니다. 찬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교연 씨가 갑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목이 매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위로해야 하나? 뭐라고 말해야 하지? 조심스럽게 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뻔한 위로였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지은 씨,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당신만 제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 고통을.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을 뿌리쳐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러지? 이건 뭐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교연 씨 생각이 났습니다. 울던 그 얼굴, 떨리던 그 손, 절박했던 그 목소리. 불쌍해. 너무 불쌍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설렘이 올라왔거든요. 그가 나한테 마음을 열었어. 나만 알아준다고 했어.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외롭고 쓸쓸했던 제게 그 느낌은 달콤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는 제 친한 언니의 남편이에요. 형부님이고요. 아무리 언니가 잘못했다 해도 제가 그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가슴은 이미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요즘 어때? 잘 지내? 밝은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언니의 목소리.
이 사람이 1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응, 언니. 잘 지내지? 이번 주말에 밥 먹을래? 오랜만에 우리 셋이. 셋. 언니, 형부님, 그리고 저. 어떻게 태어나게 그럴 수 있어? 가슴이 답답했어요. 응. 그러자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언니는 모르고 있구나. 형부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형부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혼하실까? 아니면 참으실까?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교연 씨였어요. 어젯밤에 고마웠어요. 덕분에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시간 내줄 수 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또 만나자는 거야? 네, 괜찮아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가슴이 마구 뛰었어요. 왜 이러지, 나? 이건 그냥 위로하는 거잖아.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연락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문자가 왔어요. 오늘 힘든 하루였어요. 지은 씨는 어때요? 수연이 오늘도 늦게 들어온대요. 야근이래요. 거짓말인 것 뻔한데.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밥이라도 같이 먹을래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자꾸 만나면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그의 문자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두 번, 그 다음엔 세 번.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늘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제 감정을 이해해줬고 공감해줬죠. 지은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 고통을 혼자 이겨냈잖아요. 지은 씨 옆에 있으면 제가 숨 쉴 수 있어요. 그 말들이 제게는 마약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선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교연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지나가다가 지은 씨 생각나서 샀어요. 향수였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형부님, 이건 너무 비싼 거. 괜찮아요. 받아주세요. 당신한테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 향수를 뿌릴 때마다 그가 생각났습니다. 다음번엔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요즘 힘들어 보여서요. 이거 보면 기분 좋아질까 해서. 그 다음엔 케이크였습니다. 좋아하는 케이크 있다고 했잖아요. 사왔어요. 하나하나가 작은 선물이었지만 제게는 엄청난 의미였어요. 이 사람은 나를 기억하고 챙기고 신경 쓰고 있구나. 점점 더 그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위로와 공감을 넘어선 무언가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식사할 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형부가 처제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빛이었죠. 저도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님이 아닌 한 명의 남자로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고 그 선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우리는 그 선을 넘게 됩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교연 씨와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만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커피 한 잔, 간단한 식사였지만 점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거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교연 씨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괜찮아요? 오랜만에 좀 제대로 된 식사하고 싶은데 같이 갈래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했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데로? 조금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저녁 7시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은은한 조명, 부드러운 재즈 음악, 촛불이 켜진 테이블. 이건 데이트 같은데. 마주 앉았을 때 교연 씨의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었고
머리도 말끔하게 넘겼더군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쓴 모습이었죠. 와인 괜찮아요? 네. 좋아요.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줬습니다.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어요. 따르릉.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 씨 지난 한 달 정말 고마웠어요. 교연 씨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저만 봤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으면서도 와인을 마시면서도 그의 시선은 제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감사함이나 연민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지은 씨는 왜 재혼 안 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한번 실패해서 그런지 두렵기도 하고 바보 같은 남자였네요. 지은 씨를 놓치다니. 그가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정말 행운일 거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이라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어요. 형부님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글쎄요. 전 이제 믿음이 안 가요. 사랑이든 결혼이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식사 후 강변을 걸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한강 쪽으로 향했어요. 10월의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무심코 몸을 움츠렸죠. 그때 교연 씨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줬어요. 추우면 말해요.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재킷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그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맞추며 아무 말 없이. 어느새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에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큰 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힘있는 손. 안 돼. 뿌리쳐야 해.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 계속 걸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 다리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갔죠. 교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요즘 당신 생각을 많이 해요. 아침에 눈 뜨면 당신이 생각나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당신이 생각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연이랑 있을 때도 자꾸 당신이 떠올라요. 그가 제 쪽을 돌아봤어요.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지하고 간절한 표정이었죠. 이거 이상한 건가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상한 거였습니다. 분명히요. 그는 제 언니의 남편이고 저는 그의 처제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똑같았거든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부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형부님 생각 많이 해요. 문자 올까, 전화 올까, 오늘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해요. 교연 씨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지은 씨, 하지만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언니도 있고 우린.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밤 자책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만 생각하라고. 근데 안 돼요. 당신만 보면 숨이 쉬어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찬 바람 속에서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키스하려는 건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어요. 조금만. 이렇게 있어도 될까요? 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마를 맞댄 채, 눈을 감은 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나 뭐 하는 거지? 왜 이러는 거야? 거울을 봤습니다. 빨개진 얼굴, 흐트러진 머리, 떨리는 입술.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교연 씨에게 빠지고 있었어요. 아니, 이미 빠졌는지도 몰라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들어갔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 느껴봐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잘 자요, 형부님. 형부님이라는 호칭이 이제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더 이상 형부가 아니었으니까요. 적어도 제 마음속에서는. 다음 날 수연 언니를 만났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언니가 점심 먹자고 불렀죠. 언니가 좋아하는 파스타 집에서 만났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밝았어요. 화장도 진하게 했고 새로 산 옷을 자랑했죠. 지은아, 이거 어때? 어제 산 건데. 예쁘다, 언니. 하지만 제 눈엔 달리 보였어요. 이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저 옷도 그 남자 만날 때 입으려고 산 거겠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언니가 물었어요. 요즘 교연이 본 적 있어? 요즘 그 사람 이상해.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상해? 어떻게? 말도 없고 집에도 일찍 안 들어오고. 뭔가 혼자 생각 많은 것 같아. 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숨이 막혔어요. 형부님이 일찍 안 들어오는 건 나 만나러 오기 때문이잖아. 원래 일 많으신 분이잖아. 겨우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뭐. 요즘 회사 일이 많나 봐. 그리고 핸드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누구한테 문자가 온 게 분명했어요. 불륜남이겠지. 언니의 그 태연한 모습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죄책감과 정당화 사이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언니를 배신하고 있어. 나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언니도 바람 피우잖아. 형부님 배신했잖아. 그럼 나는 왜 안 돼?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틀렸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은 자꾸 핑계를 만들었어요. 형부님도 불쌍해. 20년을 헌신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했어. 나라도 위로해줘야지. 위로. 그게 제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선을 넘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그가 또 문자했습니다. 지은 씨 내일 시간 있어요. 드라이브 가고 싶은데 같이 갈래요? 네. 좋아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이제는 거부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 그는 차를 몰고 왔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한적한 호수로 갔어요.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호숫가를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어린 시절, 꿈, 후회, 미래. 그리고 어느 순간 그가 제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연인처럼. 저도 그의 품에 기댔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같은 모습으로. 차 안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운전하면서도 놓지 않았죠. 지은 씨, 네. 이거 계속해도 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관계요. 이렇게 만나는 거.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해도 된다고 할 수도 하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었죠. 전 당신이 필요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없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제 유일한 위안이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형부님이 필요해요.
결국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가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세게 절박하게.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향수 냄새와 체온이 느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우린 너무 멀리 왔어.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5번으로 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스킨십이 늘어났어요.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고 이마를 맞대고. 키스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선물도 더 자주 왔어요. 꽃, 향수, 옷, 액세서리. 당신한테 예쁜 거 사주고 싶어요. 그의 말처럼 그는 저를 꾸며주고 싶어 했어요. 저도 그의 선물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나를 생각해준다는 게 좋아. 나를 특별하게 대해준다는 게. 외로움에 굶주렸던 제게 그 관심은 마약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우리는 마지막 선을 넘게 될 거라는 걸.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 2주가 더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매일 연락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그의 문자가 와 있었고, 밤에 잠들기 전엔 통화했습니다. 만나지 않는 날에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교연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은 씨, 오늘 수연이가 회사 워크숍 간대요. 주말까지. 혼자 있기 싫은데. 괜찮으면 저녁 같이 먹을래요. 수연 언니가 주말까지 집을 비운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위험해. 오늘은 뭔가 다를 것 같아.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부른 거야, 내가. 처음이었어요. 그를 제 집으로 초대한 건. 서둘러 집을 정리했습니다. 청소하고 정돈하고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향수도 뿌렸죠. 그가 선물한 그 향수를. 나, 뭐 하는 거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특별한 밤이 될 거라는 걸.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교연 씨가 서 있었어요. 와인 2병과 꽃다발을 들고.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그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머리도 신경 써서 넘긴 모습이었죠. 면도도 깨끗하게 했더군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으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아늑하네요.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고. 네. 이혼하고 작은 곳으로 옮긴 거예요. 와인을 따랐습니다. 잔을 부딪혔을 때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진지하고 간절하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눈빛이었죠. 식사하며 대화했습니다. 제가 만든 파스타와 샐러드를 함께 먹었어요.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공기가 달랐거든요. 평소보다 더 무겁고 긴장되고 뭔가 일촉즉발의 순간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요리 잘하시네요. 자주 안 해서 서툴 텐데.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란히 앉아 와인을 더 마셨어요. 2번째 병을 열 때쯤 우리 둘 다 약간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가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머리 기르셨네요. 예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그의 손이 제 뺨으로 내려왔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제 볼을 쓰다듬었어요. 지은 씨, 네. 나 참기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안아주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그런 생각만 들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가 제 이마에 이마를 기댔어요.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멈출 수 없어요. 그 순간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세게 절박하게 제 등을 감싸 안으며 얼굴을 제 어깨에 묻었어요. 지은 씨, 당신이 너무 필요해요.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넓은 등, 탄탄한 어깨, 뛰는 심장 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얼굴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코끝이 스칠 정도로. 그의 눈빛이 제 입술을 향했어요. 키스하려는 거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첫 키스였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처음엔 살짝 입술을 맞대는 정도였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고 제 손은 그의 목덜미를 감쌌어요. 와인 맛이 났습니다. 달콤하고 씁쓸하고 어지러운 맛. 얼마나 키스했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그가 잠시 떨어져 제 눈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너무 급했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가 다시 저를 안았어요. 이번엔 더 세게, 더 절실하게. 소파에서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키스는 계속됐고 손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쓸어내렸고 제 손은 그의 가슴을 더듬었습니다. 옷 위로도 체온이 느껴졌어요. 뜨겁고 빠르게 뛰는 심장. 지은 씨, 그가 거친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침실로 가도 될까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선을 넘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언니 생각이 났어요. 20년 우정, 형부와 처제라는 관계, 도덕.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네.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 달빛만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가 다시 저를 안았어요. 키스하고 쓰다듬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뻐요. 정말 그의 손이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이. 저도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툴게. 옷이 하나씩 벗겨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마주했습니다. 그날 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선을 넘었어요.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처음엔 긴장됐습니다. 3년 만의 스킨십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다정했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제가 편안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손과 입술로 제 몸을 탐색했고 저도 그에게 반응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설렘,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쾌감. 모든 게 뒤섞여 제 안을 휘몰아쳤어요. 그 밤은 길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서로를 확인했고 안았고 얽혔어요. 그의 품에 안긴 채 잠들었다가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교연 씨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팔로 저를 감싼 채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을 봤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사람, 진짜 나를 원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복수였던 걸까?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수연 언니가 알면 어떻게 되지? 우리 우정은 끝나는 거겠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는 없었어요. 오늘 밤은 제게 너무나 특별했으니까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가 깼습니다. 앉아요. 그가 눈을 뜨며 물었어요. 금방 깼어요. 그가 저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지은 씨, 네. 후회 안 해요?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니요. 안 해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형부님은요? 나도 안 해요. 그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오히려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3년 동안 죽어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죠. 지은 씨, 나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웠어요. 우리 관계에 그 단어를 붙여도 되는 건지 확신이 없었죠. 형부님,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엔 복수였어요. 인정할게요. 수연이한테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진짜로 당신이 좋아졌어요. 당신과 있으면 행복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형부님이 좋아요.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용기는 없었지만 좋아한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가 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우리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서로를 껴안은 채로. 아침이 왔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어요. 교연 씨가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이가 일요일 저녁에 들어온대요.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연 언니의 남편이고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죠. 네. 지은 씨,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그가 죄송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죠. 그가 떠난다는 게, 언니에게 돌아간다는 게 마음 아팠으니까요. 현관에서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곧 연락할게요. 그리고 고마워요. 어젯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빈집, 흐트러진 침대, 그리고 그의 향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연인이었습니다. 비밀스럽고 금기된 연인. 일주일에 2~3번씩 그는 제 집에 왔고 우리는 밤을 함께 보냈어요. 사랑을 나누고 안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항상 아침이 오면 그는 떠났습니다. 언니에게, 그의 집으로.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죠. 점점 더 그에게 의존하게 됐어요. 그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사랑인 걸까?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고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첫날 밤 이후 2주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됐어요. 더 이상 위로와 공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갈망하는 연인이 되어 있었죠. 매일 밤 그리웠습니다. 교연 씨를 만나지 않는 날에도 저는 그만 생각했어요. 그의 손길, 입맞춤, 체온, 속삭임.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문자를 기다렸어요. 오늘 밤 갈 수 있을까요? 그 문자가 오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그렇게 답하고 나면 하루 종일 설렜죠. 샤워하고 옷을 고르고 집을 정돈하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신혼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연 언니의 남편이었고 저는 그의 처제였으니까요. 어느 목요일 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그가 왔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문을 열자 그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수연이랑 심하게 싸웠어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쉬었어요. 뭐 때문에요? 사소한 거였어요. 설거지 문제로. 근데 그게 폭발한 거죠. 쌓여있던 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친 눈빛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여기 제가 있잖아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어요. 세게 절박하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격렬했어요. 그는 마치 모든 분노와 슬픔을 저를 통해 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거칠게 키스하고 옷을 벗기고 안았어요. 침대로 가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소파에서 시작했죠. 저도 그에게 반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대담하게. 손으로 그의 몸을 더듬고 입술로 그의 목을 어루만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말없이 거칠게 본능적으로. 그의 손이 제 몸 구석구석을 더듬었고 저는 그의 이름을 속삭였어요. 교연 씨. 교연 씨. 형부님이 아닌 그냥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몸, 흐트러진 머리, 거친 숨소리. 그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거칠었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사실이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그가 저를 그렇게 원한다는 게, 제가 그의 위안이 된다는 게, 지은 씨, 네.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랑 있을 때마다 질식할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 옆에서 자는 게 너무 역겨워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이혼하세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래야겠죠. 곧. 고지라는 말. 그게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떠난 후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혼한다고 했어. 곧. 기대가 됐습니다. 그가 이혼하면 우리는 정식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숨지 않고.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정말 이혼할까?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 언니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언니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배신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언니도 바람 피우잖아. 형부를 배신했잖아. 그럼 나는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주말 수연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가 쇼핑 가자고 했어요. 백화점에서 만나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밝았어요. 새 옷을 입어보고 화장품을 사고 웃고 떠들었죠. 지은아, 이거 어때? 나한테 어울려? 응. 예쁘다. 하지만 제 눈엔 달리 보였어요. 저 옷도 불륜남 만날 때 입으려고 사는 거겠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래? 표정이 안 좋아.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그냥 좀 피곤해서. 혹시 남자 만나? 표정이 딱 그래 보이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굴 만나? 아, 그럼 좋겠다 했는데. 넌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이혼했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 언니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알면 뭐라고 할까? 내가 형부랑 만난다는 걸 알면. 언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있잖아, 사실 나. 요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 교연이랑 이혼할까 생각 중이야.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
라고. 결혼 생활이 너무 지루해. 20년을 살았는데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어. 권태기 같은 거. 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회사 후배 이야기였습니다. 언니는 그 남자와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 그 사람이 진심이면 이혼하고 재출발할까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도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형부를 위해서는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찝찝했습니다. 교연 오빠는 알아? 모를걸? 그 사람 눈치 없잖아. 언니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형부님은 다 알고 있어. 언니 핸드폰까지 봤다고. 집으로 돌아와 교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부님, 오늘 언니 만났어요. 그래요? 뭐라던가요? 이혼하고 싶대요. 언니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 남자랑 재출발하고 싶대요. 나, 쓴웃음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러니하네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럼 정말 이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겠죠. 이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은 씨,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정리하고, 당신한테 갈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이요? 네. 약속해요. 그날 밤 그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저녁 8시쯤이었어요. 문을 열자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그날 밤 우리는 천천히 사랑을 나눴어요. 급하지 않게 서로를 확인하듯이. 그의 입술이 제 온몸을 어루만졌고 제 손이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우리는 속삭였어요. 사랑해요, 지은 씨.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3개월만 기다려줘요. 네, 3개월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당신한테 올게요. 이혼하고 수연이랑 재산 정리하고. 3개월. 짧은 시간 같았지만 동시에 길게 느껴졌어요. 할 수 있겠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네, 기다릴게요. 대답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정말 3개월 후에 올까? 정말 이혼할까? 하지만 믿고 싶었어요. 그의 약속을, 그의 사랑을. 그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고마워요. 날 믿어줘서. 우리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 미래를 꿈꾸며.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그는 떠날 거라는 걸. 다시 언니에게 돌아갈 거라는 걸. 그리고 저는 또 혼자 남을 거라는 걸.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과연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아니면 또다시 미뤄질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려서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그가 전부였습니다. 제 하루, 제 생각, 제 미래. 모든 게 그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필요했어요. 숨 쉬듯이, 물 마시듯이. 다음 날 아침,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안아줬어요. 3개월. 꼭 기억해요. 네. 문이 닫혔습니다. 창문으로 그가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손을 흔들었지만 그는 보지 못했죠. 혼자 남은 집. 그의 향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3개월. 90일. 기다릴 수 있어. 그 정도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첫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교연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제 집에 왔어요.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야근이라는 거짓말로. 저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간절하게. 저녁 8시쯤 되면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면 그가 서 있었죠. 와인 한 병을 들고 피곤한 얼굴로. 보고 싶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고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부부처럼요. 하지만 새벽이 되면 그는 떠나야 했어요. 언니에게 그의 집으로. 그리고 저는 또 혼자 남았죠. 빈 침대, 그의 향기만 남은 채로. 점점 더 그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그가 말했습니다. 3개월만 기다려요. 이혼하고 당신한테 갈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침내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복잡해서요. 연말까지만 기다려요. 3개월이 6개월이 됐고 또 연기됐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 곧 갈게요. 약속은 계속 미뤄졌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수연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밝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행복해 보였죠. 지은아, 나 그 남자랑 헤어졌어. 그리고 교연이랑 다시 잘 해보기로 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교연이가 간절하게 붙잡더라. 부부 상담도 받자고 해서. 요즘 신혼 같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교연 씨는 저한테 이혼한다고 언니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었는데 언니한테는 붙잡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교연 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언니 만났어요. 다시 잘 지낸다면서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어요. 변명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한테 이혼한다고 했잖아요.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수연이가 남자랑 헤어져서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이혼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였고 복수의 수단이었을 뿐이었죠.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2주 후 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수연이가 또 바람 피우고 있어요. 이번엔 진짜 이혼할게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가 직접 찾아왔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밤 문 앞에서. 그리고 결국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오랜만에 그를 받아들였어요. 6개월 동안 쌓인 그리움 때문에. 이번엔 진짜 이혼할게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금이 간 것처럼. 새벽에 그가 떠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여전히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연 씨는 여전히 이혼하지 않았어요. 언니는 여전히 불륜 중이고 교연 씨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제게 와요. 곧 이혼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정말 이혼할지, 정말 저에게 올지 모른 채로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거의 1년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3개월이라더니 6개월이 됐고 또 미뤄졌어요. 이혼은 아직도 안 했어요. 언니와 여전히 함께 살면서 저에게만 와요. 일주일만 더, 조금만 더. 끝없이 반복되는 약속뿐입니다. 친한 언니의 남편과 사랑에 빠졌어요. 언니를 배신하고 1년 동안 숨어서 만났습니다. 그는 이혼한다고 저에게 온다고 수없이 약속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혼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언니와 함께 살면서 밤에만 제게 와요. 계속 핑계를 대고 미루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저는 처음부터 이용당한 걸까요? 복수로 시작된 관계가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는 정말 이혼하고 저에게 올까요? 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에게 다신 없을 설렘을 주는 이 남자를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제발, 답을 주세요. 저는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사랑과 의심 사이에서, 기다림과 포기 사이에서.